오늘은 우리가 평소 피하고 싶어 했던 감정인 슬픔에 대한 흥미롭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긍정적인 사고가 성공의 열쇠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우리의 기억력을 촉진하고 세상을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사실은 인지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2009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조셉 포르가스 교수의 연구입니다.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는 날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날씨가 감정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가라앉은, 아주 기분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러한 날과 햇살이 딱 비쳐가지고 누구나 기분이 맑고 좋아지는 그러한 날에 식료품점, 그러니까 식료품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실험팀은 계산대 근처에다가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소품들을 놨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미니어처 동물 등 아주 사소한 소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손님들이 가게를 나설 때 거기에 배치했던 물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날씨가 흐려 기분이 다소 침울했던 날에 손님들이 맑은 날 기분이 좋았던 손님들보다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했습니다. 약 3배 정도 물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맑은 날 사람들은 약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물건을 기억한 반면에 흐린 날에는 한 7개나 10개 정도 이렇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슬픈 감정이 주변 상황에 주력을 높이고 기억을 정교하게 다듬는 각성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감정은 우리 뇌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이렇게 할 때 뇌는 지금 안전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뇌는 정보를 그냥 꼼꼼히 훑어보는 게 아니라 대충 훑어보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휘리스틱 모드, 어림짐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슬픔은 뇌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세밀한 정보 처리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2008년에 한 연구도 있는데 슬픔이 가짜 기억에 속지 않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2005년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겪은 것처럼 착각하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오기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이러한 현상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낙관적인 상태에서는 뇌가 세부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픈 상태의 참가자들은 유도 질문이나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격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법정 증언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처럼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차분하고 가라앉은 기분이 실수를 줄여주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슬픔은 타인에 대한 판단력도 정교하게 만듭니다. 2008년에 행해진 연구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사람들을 더 잘 믿고 관대해집니다.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속기 쉬운 상태가 되는 셈이죠. 2008년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으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도 적게 범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눈앞의 한계를 걷어내고 현실을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슬픔의 기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 이것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거나 빨리 털어내야 할 좀 부정적인 어떤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동하는 고도의 인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만들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깊은 슬픔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은 우리 뇌를 더 예리하게 만들고 기억을 더 선명하게 각인시키며 세상을 속단하지 않게 만드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해지고 있으며 삶의 중요한 디테일한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슬픔이 주는 그 예리한 통찰력을 믿고 혹은 너무 슬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좀 버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억을 지배하는 슬픔의 반전, 다시 말하면 슬픔이 기억력을 약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에 대한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